스타북스 오늘의 책은 김병우의 너입니다. 이 책은 정신과 전문의 김병우의 인간관계에 대한 탐구서입니다. 현대사회에서 소통이 되지 않는 원인을 너에 대한 무지에서 찾고 있는 심리치유서이기도 합니다. 이 책은 인간은 살면서 수많은 너와 관계를 맺는데 너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는 것에서부터 모든 갈등과 소통의 불화가 비롯된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여러 방송과 매체를 통해 다양한 인간관계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을 상담해온 저자는 이 책을 통해 나의 행복과 나의 성공만 강조하는 현실을 비판하고 너의 행복이 곧 나의 행복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저자는 이 책에서 인간관계의 주체인 나와 너가 주고받는 사랑과 화에 대한 다양한 궁금증을 뇌과학과 정신분석, 심리학을 바탕으로 풀어내기도 하였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상대방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야기하는 책이죠. 너의 저자이신 정신과 전문의이자 행복가정재단 이사장 김병우 이사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요즘 그 책들 제목이 되게 길거나 이런 경우가 많은데요. 네. 제목이 되게 특이합니다. 한 글자 제목인데요. 네. 예. 네. 그 정신과 전문의로서 네. 이 제목인 너에 네. 주목하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제가 정신과 의사이기 때문에 그랬을 텐데, 예. 그러니까 매일 저는 이제 특히 정신과 중에서 관계를 보는 의사거든요. 그러니까 예. 부부 갈등에 대한 거라든지 예. 청소년 문제라든지 이런 쪽을 보다 보니까 그쪽에 대부분 다 문제가 뭐냐면은 상대, 그게 자녀가 됐든 배우자가 됐든 상대 마음을 읽는 거에서 실패해서 오는 예. 그쪽의 아픔을 잘 모르는 데서 예. 오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너라는 거에 대한 거에 예. 대해서 관심이 많았었어요. 예. 근데 그냥 너라고 구체화지지 않고 있다가 예. 사실은 제가 이 책이 그 사랑과 분노에 대한 과학적인 풀이에요, 원래. 예. 근데 그 과학적인 풀이에 대한 거를 같이 뭘 담을 수 있는 게 뭘까 하다가 예. 결국 이게 관계고 그 중에서 너라는 단어를 좀 예. 약간 제 나름대로 생각해서 좀 약간 좀 이렇게 돌발적으로 좀 던진 그런 제목이었죠. 아, 그렇군요. 네. 그 굉장히 재밌습니다. 진짜 제목이 강렬하고 네. 그 너라는 존재가 되게 중요한 것만큼 네. 그에 앞서서 이제 나의 존재도 성립을 해야 되는 것 같은데요. 네. 그 중요한 나라는 존재는 어디서 온 것일까요? 그러니까 뭐 저희 뭐 의사들, 과학자들이 볼 때는 나라는 예. 건 결국 생명체고요. 예. 맨 처음에 이제 세포소부터 시작돼가지고 진화돼서 동물이 이제 만들어지는데 예. 결국 그 세포나 동물이 그러니까 먹고 살기 위한 거죠. 예. 항상 나한테 최적의 조건을 만들기 위한 어떤 행위를 해야 되는데 예. 이 행위를 하도록 결정짓는 어떤 마음 상태 그것이 아마 나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이게 그 일반 동물들 뭐 아주 그 하등 동물 같은 경우는 예. 그 나라는 인식 없이 그냥 뭐 화학 물질 때문에 약탈자의 채취라든지 뭐 이런 걸 통해서 움직이게 되는데 점차 고등화되면서 그 행위를 갖다가 결정하도록 하는 뇌가 있고 예. 그 뇌에서 행위를 하게끔 하는 어떤 마음 상태. 예. 저는 그걸 이 책에서 감정이라고도 얘기하고 했는데 예. 그런 마음 상태가 그게 이제 나를 형성한다 이렇게 생각했죠. 그러니까 결국 나라는 존재는 예. 내 생존에 제일 중요한 부분에 대한 것들을 항상 유지시키기 위해서 있는 것. 예. 생존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네, 있는 거다. 그게 이제 뭐 하등 동물서부터 예. 우리 인간인 경우는 굉장히 복잡한 걸로 생각하겠지만은 예. 사실 그 복잡하다고 생각하는 인간도 결국은 나를 어떻게 더 그 안락하고 예. 더 내가 좋게끔 예. 내가 잘 지내게끔 이렇게 하기 위해서 행동하는 것이다. 그게 이제 나의 정체다. 이렇게 봤죠. 그렇군요. 네네네. 책에 보면 반복된 행위들이 네네네네네. 모여서 이제 나를 이룬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런 어떤 행동들을 일으키는 근본 원인은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예요. 그 반복적인 행위라는 건 뭐냐면은 이제 제가 이제 그 얘기할 때 이런 얘기 했을게요. 어류 같은 경우 이제 헤엄치기부터 나오는데 그 동물들인 경우는 움직여야 되거든요. 그 동물은 움직임이 없으면 꼭 사망이기 때문에 움직여야 되는데 그 움직이는 행위가 있어야 되는데 이 행위를 내가 계속 생각하면 안 돼서
반복적으로 움직이는 행위들인 경우는 뇌에서 기저혈이라는 데 이렇게 예. 저장을 시켜놓고 자동적으로 움직이게 돼요. 아, 그렇군요. 예. 그래서 이제 이런 행위들이 처음에는 헤엄치는 거가 나중에 인간한테는 기어다니기에다가 걷는 거로 되는데 이런 걷기로 돼 있지만은 우리는 걷는 것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의 대부분은 의식하지 않은 행동들이에요. 아, 그런가요? 네, 대부분 의식하면서 저희가 사는 것 같은데 안 그런가요? 전혀요. 아, 그런가요? 우리가 네. 의식하는 거는 거의 생활의 거의 일부예요. 아. 그러니까 자동차 타고 갈 때 우리가 의식하는 것 같지만 예. 많은 사람이 자동차 타고 가면서 예. 옛날 애인 생각서부터 노래 듣고 흥얼거리고 이러면서 예. 운전을 다 해요. 아. 이건 뭐냐면 자동차를 운전하는 행위도 우리 현대인들한테는 예. 고정된 반복 행위가 되는 아, 거예요. 그렇군요. 그러다 위험한 사람이 올 때 그때 의식이 탁 들어오면서 아. 빡킥하는 거죠. 예. 음식 만드는 행위서부터 집에 들어가서 하는 많은 행위들이 대부분 다 의식하지 않는 거예요. 아, 그런가요? 들어가서 양말 휙 번지는 예, 것부터 화장실 들어가가지고 예. 뭘부터 꺼내니까 예. 의식 하나도 하지 않거든요. 아. 실제로 우리가 한 행동들의 대부분은 다가 의식하지 않고 우리 둘이 이렇게 얘기할 때도 제가 의식하는 거는 얘기할 때 내용에 대한 것만 약간 의식하지 예. 지금 제가 하는 이 손놀림이라든지 예. 손의 움직임 이건 예. 하나도 의식하지 않고 하는 아, 겁니다. 그런가요? 예, 예. 아. 그러니까 의식은 굉장히 인간이 하는 것 중에 일부만 있다. 아. 그리고 이런 의식을 의식하지 않는 행동들은 다 어떻게 움직이게 되냐면은 어떤 감정 상태가 있으면은 예. 예를 들어서 뭐 동물들 같으면 배고픔을 느끼면은 음식을 찾는 행위를 한다든지 예. 이렇게 어떤 감정 상태가 행위를 유발시키도록 그렇게 되어 감정 있죠. 상태가요. 아. 그러면은 고정된 어떤 반복 행위만으로는 네네네. 그 충당 채워질 수 없는 어떤 삶의 영역이 있는 거네요. 그러니까 고등 동물이 될수록 예. 그러니까 하등 동물이면은 고정 반복 행위만으로도 돼요. 예. 배고프면 움직이고 예. 뭐 먹고 하면 되는데 예. 고등 동물일수록 예. 행위가 복잡해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반복적인 행위지 않는 새로운 행위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 엄마가 넘어질 때는 엄마가 팔을 이렇게 짚는 행위를 하는데 이게 이제 고정된 반복 행위인데 엄마가 만약에 아기를 갖고 있다든지 아기를 안고 있다든지 또는 중요한 물건을 들고 있다든지 하면 넘어질 때 이 물건을 보호하기 위한 행동을 하게 되거든요. 그때만 의식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식이라는 것은 특수한 행위인데 인간의 삶에는 고정된 반복 행위도 많지만은 특수한 행위가 인간인 경우는 굉장히 많거든요. 아, 그런가요? 원숭이들 같은 경우는 특수한 행위가 별로 없어요. 아, 원숭이는 있을 것 같은데 의외로 없나 보죠? 없어요. 되게 영리한 동물로 저희가 알고 있는데. 그런가요? 원숭이는 실제로 원숭이는 모방하지 못해요. 어떤 행위를. 그러니까 남의 행위를 배우지 못해요. 그러니까 원숭이는 왜 그러냐면 원숭이는 아주 간단한 행위만 갖고도 사는데 지장이 없는데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나오자마자 어린애가 어떤 기술 같은 걸 언어서부터 이런 걸 배우지 못하면은 살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새로운 기술을 새로 배워야 되는데 그때는 새로운 기술을 배울 때는 의식을 집중해야만 되거든요. 그러니까 원숭이는 태어나기 전부터 내재되어 있는 걸 행위를 갖고서 살 수 있고 인간인 경우는 언어를 배우고 도구를 사용해야 되니까 태어날 때 갖고 있는 것과는 안 되고 계속 새로운 거를 습득해야 되는데 그때 이제 의식이 필요하게 되는 겁니다. 아, 그렇군요. 인간이 이제 나 외에 이제 타인과의 관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 타인의 어떤 인지나 의지를 인간이 어느 정도 예상을 할 수 있는 건가요? 어떤가요? 그 동물들이 보면요. 그러니까 원숭이 이전의 동물들인 경우는 다른 동물들이 어떻게 하는 걸 갖다가 사실 본능적으로만 조금 알지 거의 잘 모른다고 돼 있고요. 그 원숭이 수부터 뇌에서 이제 어떤 특정한 어떤 세포가 있는데 그 세포가 어떤 세포냐면 거울신경세포라는 거예요. 거울신경세포요. 거울신경세포라고 어떤 사람이 행위를 하게 되면은 그 행위를 뇌에서 똑같이 그 복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행위를 할 때 발화되는 뇌세포를 똑같이 거울에서 복제시키듯이 복제를 해가지고 그 발화되는 거를 다시 내가 읽어가지고 어떤 행위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숭이가 다른 원숭이가 물건을 쥐면은 그 쥐는 손을 모습을 보고서 그걸 그대로 복제를 한 다음에 물건을 저거 쥐었어 이렇게 아는 거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은 인간은 이제 거기서 좀 더 발달되긴 하지만 다른 사람의 행위를 보고서 그 사람의 행위를 내가 했을 때는 어떤 의미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울신경세포라는 건 맨 처음에 그 사회생활을 하는 동물들이 그 집단 내에 다른 동물들이 어떤 행동을 하는가 의도를 알기 위해서 거울신경세포라는 것이 진화가 된 거거든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인간들은
다른 사람의 행위를 보고서 그 사람의 행위를 보고 말하지 않고 예. 의도를 알 때는 아, 저 사람 저런 행동을 했으니까 아, 나라면은 저거는 아마 바람 피는 걸 거야. 아. 예를 들어서 예, 뭐 예, 이렇게 예. 추정을 하고 그걸 갖고서 대부분은 유출을 해요. 아, 거의 자동으로 돼요. 자동으로요. 예, 아. 자동으로.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거울신경세포는 이런 거거든요. 예. 박지성 선수가 볼을 뻥 차면은 예. 그 보는 순간에 우리 다리도 움찔해요. 아. 왜 그러냐면 바로 예. 우리 뇌가 그걸 복제했기 때문에 아, 그런단 바로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제해가지고, 예. 예, 그런 행동을 하면 아, 볼을 찾는 거구나. 예, 이렇게 예. 이제 아는 거죠. 아. 예, 그래서 인간이 다른 사람의 마음을 잘 안다고 하지만은 그 아는 것도 결국은 그 사람 자체를 아는 거 아니라 예, 예. 그 사람 같이 행동하는 나를 아는 거예요. 아, 그 사실 사람처럼 내가 그렇게 행동하는- 행동을 했을 때. 예, 아, 예. 그렇군요. 예. 그 거울 복제 세포 이야기를 하셔서 좀 음. 궁금증이 생겼는데요. 예, 예, 예. 그러면 확실히 좋고 좀 아름다운 것들을 많이 볼수록 훨씬 더 인간의 뇌가 이렇게 좀 편안해지고 좋은 것도 사실인가요? 그 거울 복제 세포로 인해서? 거울신경세포는 이제 아, 다른 예, 예. 다른 인간의 행동을 보는 거, 인간의 행동만 복제를 해요. 예, 예. 그러니까 뭐 다른 건 보는 건 예, 아닌데, 예, 예. 근데 이제 인간의 뇌는 뭐 거울신경세포하고 그러니까 어느 정도 관계 있기는 하지만 예. 우리 뇌에 그 다른 인간들하고 통할 수 있는 뇌에 공간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으면은 내가 남의 어떤 얘기를 듣고서 아, 그거 그럴듯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영역이 있을 때는 예. 누군가하고 통한다고 생각하면 그때는 뇌가 그야말로 행복을 느끼게 되죠. 아. 예, 이때는 그 행복한 호르몬이 나오게끔 예, 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그거는 일상생활에서는 어떤 거냐면 멋있는 그림을 볼 때, 예. 좋은 음악을 들을 예. 때, 어떤 인간이 만든 창조물에 관련되어 있는 거, 예. 멋있는 글을 읽을 때, 예. 어떤 사람의 기발한 얘기를 들을 때, 예. 그 사람의 그 내용과 내 뇌에서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서로 공명을 이루게 되면 그때 이제 행복감을 느끼게 되는 아, 그런 그렇군요. 거죠. 예, 아. 그 변형계 공명이라고 그럽니다. 아, 변형계 공명이요. 예, 예, 아, 굉장히 그 이야기가 점점 흥미로워지는데요. 네, 네, 근데 네. 그렇게 해서라도 음흠. 인간들이 이제 타인의 삶에 음흠. 그 관심을 갖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예, 그러니까 신이 이거 뭐 제가 신이라고 얘기하는 건 이제 자연신의 예, 개념인데 그러니까 아마 자연이 예. 그 생물의 진화 단계에서 어느 순간에서 나 이외에 다른 누군가하고 이렇게 그 관계를 맺게끔 되면은 예. 행복을 만들어내는 것 같아요. 아. 행복한 호르몬이 나오게끔. 예, 예,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사랑 행위를 할 때 스킨십을 한다고 예. 그러는데 스킨십이라는 건 뭐냐면 나하고 누군가하고 연결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러면은 신이 이때 애착의 호르몬이라는 그 호르몬을 이렇게 주게 되는 거예요. 아, 그래요. 그래서 이거는 왜 이렇게 만드는 것이냐? 예. 이거는 뭐냐면 나와 똑같은 개체인 누군가하고 같이 만나서 새로운 어떤 것을 해라 이런 의미예요. 아, 그러니까 예. 예를 들어서 혼자서 사는 삶이 있고 여럿이 같이 있어 하는데 진화의 관점에서 보면은 여럿이 같이 뭔가를 하는 것이 죄송합니다. 뭔가 더 훨씬 더 낫거든요. 예, 예. 그래서 이제 나 이외에 누군가하고 연결되면은 행복해진다라는 보상이 만들어진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아, 그렇군요. 예. 사실 그런 노력들을 통해서 음.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타인과의 관계를 맺고 이해를 하려고 하고 그 과정 속에서 사실 잘못된 관계가 맺어지기도 하고 네. 그 관계로부터 고통을 받기도 하는데요. 그렇죠. 예. 그거는 어떤 네. 이유로 그렇게 잘못된 관계들이 맺어지고 네. 고통을 받게 되는 걸까요? 예, 사실 이제 관계를 맺어지면은 우선 먼저 이제 관계가 맺어지게 되죠. 예. 사실 이제 그 사랑하는 사람들이 관계를 맺어지게 되는데 제가 볼 때 이제 이 책에서 얘기할 때 사랑이라는 개념은 나하고 누군가를 이렇게 연결시켜 주는 거고. 연결의 개념. 예, 그다음에 연결시켜 줄 때 그 보상으로 신이 애착의 호르몬이라는 행복 호르몬이 나오게끔 하고. 예. 그래서 누군가하고 이렇게 만나게 되면은 행복해지게 되는데 예. 인간들인 경우에는 이게 이제 일상화가 되는 거예요. 아. 일상화가 돼가지고 이제는 인간들은 누구나 다 그렇지만 친구를 만나는 게 좋고요. 예. 그렇죠. 예. 그다음에 혼자 있으면서 웃는 사람은 없어요. 아. 누군가 만나야지만 예, 즐겁지. 예. 그다음에 그 결혼한 사람들인 경우는 같이 대화를 하고 특히 여성들이 그렇지만 남편하고 같이 연결되고 얘기하고 이렇게 행복해지거든요. 예. 처음에는 연결되는 것만 갖고 좋아했는데 좀 지나면은 이 행복이 이제 당연한 것이 되는 거예요. 아, 당연한 게 되고. 예. 예. 그 여기 내에서도 이제 여러 관계가 만들어지면서 불공정이라는 게 이제 만들어져요. 예, 예. 그러니까 우리들의 관계가 있고 다른 사람 관계인데 나한테 하는 것보다 옆에 있는 사람 더 잘해준다고 하면 예. 이게 이제 불공정이 만들어지게 예. 되고요.
둘이서 같이 있을 때 부부간에 특히 그렇지만은 예. 같이 대화하고 좋으면 좋을 텐데 남편이 굳이 들어와가지고 잠만 잔단 말이에요. 예. 그럼 부인이 이제 화가 나는 거죠. 아, 그러니까 일상적으로 있는 행복이 주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해서도 이제 분노가 나오게 되고 아, 예. 그 다음에 어떤 불공정성이 만들어져도 분노가 나오게 되는데 예. 이 사회적 동물인 경우는 참 재밌는 현상이 이런 걸 거예요. 혹시 그 MC께서는 어떠신지 예. 모르지만은 추석 때 명절 때 찾기를 가다가 예. 갓길로 새치기같이 차가 쌩 지나가요. 예. 그럴 때 어떠세요, 마음이? 화가 엄청나죠. 예, 엄청나죠. 예. 그 인간의 뇌가 그렇게 만들어지게 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인간이 사회를 이루는데 그 사회의 어떤 그 사회의 어떤 가치라든지 예. 질서를 어지럽히게 된다 그러면은 예. 그냥 내 뇌에서 분노가 나오게끔 아, 저절로요. 저절로 학습된 게 아니라. 예, 저절로 예, 예. 저절로 되게 그렇게 뇌가 이제 만들어지게 예, 된 거예요. 예. 그래서 그게 뭐 새치기를 한다든지 예. 인간 이하의 행동을 한다든지 다른 사람의 그렇게 어떤 우리 조직을 해치는 행위가 될 예, 때는 자동적으로 분노가 나오게끔 아, 되죠.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분노가 개인 관계의 분노도 있고, 그 다음에 어떤 경우에는 누군가가 내 행동을 규제할 때도 분노가 예. 나오게 되고, 아, 예, 예. 그래서 여러 형태의 이렇게 분노라든지 이런 예. 악감정 같은 것이 예. 나오게 되게 되는 겁니다. 아, 네. 그렇군요. 네. 굉장히 저희는 그냥 일상적으로 음. 살아가면서 음. 그 관계들을 맺고 또 뭐 때로는 좀 짜증나기도 하고 즐겁기도 네. 하고 그러는 줄 알았는데 굉장히 하나하나 어떤 네. 과학적인 이유들이 다 있는 거네요. 네, 사실 예. 그래요. 그러니까 아, 분노는 보더라도 이제 제가 이제 이렇게 한꺼번에 얘기했지만 사실 이제 개인의 분노가 있고 사회의 분노가 있고 예. 통합의 분노가 있거든요. 아, 예, 그래서 예. 뭐 개인적인 분노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동물이기 때문에 우리한테 제일 큰 분노는 보통 이게 깐난애기를 화내게 만들 수 있거든요. 예, 예. 어떻게 예, 화를 뭐 내시네요? 이제 뭐 예. 제가 이제 강의할 때 그 얘기를 하면 예. 뭐 굶기면 됩니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데 굶기는 건 애들이 고통스러운 예, 거고요. 깐난애기를 이렇게 꼼짝 못하게 꽉 잡아놓고 있으면요. 아. 아이가 조금만 지나면은 정말 성인들이 화내듯이 꽉 이렇게 아, 분노가 나는 그런가요? 거예요. 예. 아, 이거는 집에서 깐난애기 아니라 강아지 갖고 해도 돼요. 아. 강아지들도 이렇게 꽉 잡고 움직이지 못하게 하면은 예, 예. 막 분노를 일으키는데 아. 이건 뭐냐면은 모든 동물들인 경우는 행동이 제한이 되게 되면은 이게 강한 분노를 일으키게 아, 됩니다. 그렇군요. 아. 공포 내지는 분노. 예, 예. 그래서 분노는 개인적인 분노는 분노, 행동이 예. 제한이 될 때. 음. 또 그다음에 그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내가 뭘 했는데 실수를 했어요. 예. 그것도 되게 화가 나요, 예, 나한테. 예. 그러니까 항상 뇌는 최고의 것을 나한테 생존에 필요한 최고의 것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내가 그 행위를 하지 않을 때는 나에 대해서 분노가 나와요. 아, 그렇군요. 네, 이게 이제 아. 개인적인 분노거든요. 예, 예. 그다음에 이제 사회적 분노는 예, 예. 누가 나한테 불공정한 걸 할 때, 불공정하게 했을 때. 아. 이럴 때 분노가 나오고요. 예, 예. 아, 그렇군요. 그 이제 사랑 이야기를 한번 네, 해보겠습니다. 네, 이제 네, 좀 네. 흥미로운 예, 소재이자 주제인데요. 네. 사랑이 시작되는 시점은 언제인가요? 사랑이 이제 우리 인간한테는 너무 사랑이 흔하기 때문에 예, 예. 인간 이전에 이제 동물들 세계를 보게 되면은 동물들이 자기만 아는 동물이 있고 누군가하고 관계를 맺는 동물이 있는데 이 예. 구분이 되는 거가 보통 새끼를 기르느냐 안 기르느냐로. 아, 그런가요? 네. 아, 그러니까 새끼를 기르는 동물들인 경우는 새끼하고 나하고 관계가 형성되고요. 새끼를 기르지 않은 동물이 이제 악어, 파충류라든지 파충류, 양서류라든지 이런 동물들인 예. 경우는 새끼를 낳을 때 새끼를 보호하긴 하지만 예. 조금 지나면 새끼와 관계가 없어져요. 아. 어떤 어류는 낳자마자 자기 새끼 잡아먹기도 아. 하고요. 살모사는 나오자마자 어미를 꽉 물고. 예, 예. 이게 관계 형성이 되지 않는데 아. 새끼를 낳는 행위를 하면서 관계 형성이 이제 되게 되는데요. 예, 예. 이때 이거에 작용하고 있는 것이 애착의 호르몬이라는 거예요. 아, 애착의 호르몬이요. 예, 아. 그러니까 이제 관계를 맺게 하는 호르몬이 따로 있어요. 호르몬이요. 예. 그 호르몬이 무엇인가요? 애착 호르몬이라는 게? 애착 호르몬이 예. 이제 요 근래는 나오면은 여자한테는 옥시토신이고 옥시토신. 남자한테는 바조프레신이라는 호르몬인데 바조프레신. 예. 이 호르몬하고 비슷한 화학 물질을 갖고 있는 동물이 무초축 동물이나 이런 동물들한테도 있어요. 근데 예. 이 동물 그때는 뭐냐면 그때는 짝짓기철에만 나옵니다. 짝짓기철에만. 예. 예, 그러니까 사회를 이루지 않은 동물들인 경우는 짝짓기철에만 일시적으로 관계를 맺고 그다음엔 헤어지게 돼 관계가 없어요. 예. 근데 포유류서부터는 요 애착의 호르몬이 상시적으로 나오면서 아, 그렇군요. 예, 상시적으로 나오면서 처음에는 엄마하고 자녀의 관계가 있다가 예. 그다음에 이제 형제들과의 관계가 있는데 예. 그 전에는 혼자만 사는 새 삶이에요. 예, 예. 뱀은 혼자 삽니다. 예. 누가 나 도와줄 사람도 없고요. 예, 예. 그죠? 근데 인간인 경우는
새끼 때는 아니죠. 포유류 동물 경우는 새끼 때는 엄마가 하나 보호해주고 그렇죠. 예. 형제들 같이 이렇게 서로 그렇죠. 털을 대고 장난치고, 자고 예. 장난치고 예. 그 사냥할 때 같이 하고 그렇죠. 예. 누가 던지면 같이 예. 나 위에 누군가가 있는 거거든요. 이게 바로 저는 이거를 이제 너의 탄생 이렇게 너의 얘기를 탄생. 했는데 예. 나 이외에 누군가가 나만큼 소중한 사람 아. 이게 이제 너입니다. 아. 예, 그래서 이걸 할 때는 애착의 호르몬이 있어야만 되고요. 예. 이 애착의 호르몬을 갖다가 동물들한테 제거시켜 주면은 어미가 새끼를 보다가 새끼를 안 봐요. 아, 그런가요? 예, 아. 새끼를 보지 않고 예. 그다음에 그 새끼를 돌보지 않는 이제 처녀쥐 같은 경우는 예. 자기 새끼쥐를 개념을 모르죠. 자기는 예, 새끼를 낳지 예. 않았으니까 예. 몸 꽉 무는데 아. 여기다 옥시토신을 딱 투여하게 되면은 예. 새끼를 돌봐요. 아, 그런가요? 예, 예. 그래서 아. 요 어떤 호르몬이 들어가게 되면은 나 위에 다른 사람을 이제 알게 되는 게 되는 거죠. 그렇군요. 예. 그러면 실제로 사람 중에도 네. 가족들을 별로 사랑하지 않는 뭐 가장이 네, 있다. 네, 예를 네, 들어서 네, 그럴 네, 경우에는 그 애착의 호르몬을 투여할 수가 있는 건가요? 지금 어떤가요? 실험을 하죠. 예, 예. 실험을 해가지고 그 애착 호르몬을 이제 코로 이게 코로, 이제 그 예. 뇌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 예, 예. 코로 흡입시키는 걸 예. 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인간한테까지는 사실 그렇게 하지는 않았지만은 예. 이 동물들한테 쥐를 갖고 예. 실험할 때는 그 아까 저 처녀쥐도 그렇고 예, 예. 그다음에 수컷한테 바조프레신을 이렇게 투여하게 되면 예. 뭐 앙컷을 보호한다든지 예. 새끼를 보호한다든지 이런 행위가 나옵니다. 아, 그러니까 그런가요? 사람들인 경우는 옥시토신을 이렇게 투여하게 되면 예. 인간들인 경우는 이 실험을 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애를 예, 어떻게 보호하느냐 안 보느냐 할 수가 없으니까 예. 그때 투여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다른 사람을 믿는 마음이 증가된다든지 그렇군요. 아. 분노 반응이 줄다든지 예, 예.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관대한 마음을 갖는다든지 아. 이런 거를 갖게 되죠. 아, 그래서 지금 현재는 그 호르몬에 대한 것이 직접 인상으로 쓰지는 않지만 예. 저 같은 경우에 추정컨대 예를 들어서 외도를 하면서도 배우자의 아픔에 대해서 둔감한 사람들이 있기 그렇죠.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있죠. 예. 이런 분들한테 이론적으로 옥시토신을 투여하게 되면은 음. 그 아내의 아픔에 대한 거를 알게 되면서 안 하게 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가설을 해볼 수 있는 겁니다. 아, 그렇군요. 그럼 어떤 그 사랑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것들이 좀 계속해서 필요한 걸까요? 그러니까 애착 호르몬은요. 예, 예. 애착 호르몬은 그 애착 행위라는 걸 통해서 애착 호르몬이 분비가 돼요. 뇌에서. 생애를 통해서. 예. 예, 예. 그게 아주 대표적인 게 뭐냐면은 스킨십이에요. 스킨십이요. 그러니까 아. 애착 호르몬을 아주 쉽게 분비시키는 방법은 뭐냐면은 피부와 피부를 이렇게 접촉시키는 겁니다. 예, 예. 이게 1분에 한 40회 정도 할 때 제일 애착 호르몬이 많이 나온다고 돼 아, 있거든요. 그냥 접촉만 해도 애착 나와요. 호르몬이 나오네. 아, 그런가요? 그렇죠. 예, 아, 예. 근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기가 혼자 하면 안 되는 거고, 그렇죠? 자기 혼자 해도 괜찮아요. 아, 혼자 해도 돼요? 혼자 해도 그래요? 혼자 해도 호르몬이 나옵니다. 아. 예, 혼자 해도 나오는데 예. 타인하고 하는 것만큼 강하게 나오질 않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애착 호르몬은 우리 뇌가 다른 사람의 뇌하고 연결되는 것 같을 때는 애착 호르몬이 나와요. 이게 그러니까 변형계 공명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그게 스킨십 할 때도 변형계 공명이 되는 거고요. 예, 예. 대화를 할 때도 그렇고 놀이를 할 때도 그렇고 아. 다 나하고 누군가하고 이렇게 연결될 때는 예. 애착 호르몬이 나오게 됩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이 애착 호르몬이 애착 행위가 그 소실되게 되면 예, 예. 대표적인 게 이제 원숭이들인 경우인데요. 예, 예. 원숭이들이 이렇게 털고르기를 하지 않습니까? 예, 예. 그걸가 사실은 보면 애착 호르몬이 나오게끔 하는 행위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네 그룹이 한 20마리 정도의 예, 원숭이들이 있는데 이놈들이 이제 그 규모가 커지면은 분화가 되는데 네. 분화가 돼가지고 일정 기간이 지나서 숲에서 조우를 하게 되면 서로 싸워가지고요. 아, 그래요? 상대 수컷을 전멸시켜요. 아. 그럼 왜 똑같은 형제인데 왜 이럴까 예, 했는데 예. 떨어져 있는 동안에 애착 행위가 서로 간에 없어져가지고 없어져서. 타인으로 인식하는 아, 겁니다. 그렇군요. 이거는 이제 부부 사이에서도요. 예, 예. 상시적인 애착 행위, 부부가 서로 얘기를 하고 서로 스킨십을 하고 예, 예. 서로 이해하고 예. 이러는 부부들인 경우는 뇌에 우리 편이다라는 것이 돼 있는데 예, 예. 이게 일정 기간 안 돼서 대화도 없고 같이 자지도 않고 딴방에 있고 예, 예. 뭐 서로 위하는 것도 없어지게 되면 타인이 돼요. 아, 그렇군요. 제가 아까 fMRI 얘기할 때 사랑을 찍을 수 있다 그랬는데 예, 예. 이렇게 되게 되면은 MRI를 찍게 되면은 남편을 생각할 때 그 사랑하는 사람으로서의 변형계의 활성화가 되는 것이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임상적으로 그런 얘기를 많이 예. 해요. 그러니까 부인들 중에 남편하고 사이가 안 좋고 남편한테 위안받지 못해서 떨어져 일정 기간 애착 기간도 예. 없으면은 남편이 살을 대면은 차가운 냉기가 느껴지고 싫다고 아.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군요.
애착 호르몬은 애착 행위를 통해서 나온다. 행위를 통해서 네, 애착 호르몬이 나온다. 네, 그래서 행위가 중요한 거네요. 예.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것은 애착이 사랑인데 사랑은 절대 관념적인 것이 아니라 그러네요. 뚜렷한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부부간에도 서로 말을 통하고 이해하고 스킨십을 하고 이런 것이 있지 않게 되면은 부부로서의 애착, 그 사람이 나만큼 소중한 너로서의 가치가 없어지게 됩니다. 없어지는 거군요. 지금 그 변연계 공명 이야기를 네네네. 몇 번 하셨는데 책에도 여러 번 나오고요. 그 변연계 공명이라는 거는 어떤 것이고 왜 필요한 것인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그 포유동물이 이제 스킨십을 할 때 결국 스킨십을 할 때 스킨십을 하게 되면은 이 그 애착 호르몬이 나오는 부위가 변연계랍니다. 변연계라는 건 뭐냐면 뇌 안쪽에 있는 기관인데 공포를 담당하는 편도체라는 것도 있고요. 그 여기에 이제 뇌하수체라고 그래서 이런 그때 심장이 뛰거나 이런 걸 관장하는데 그다음에 그 통증을 나타내는 대상피질이라든지 이렇게 감정을 그 담당하는 뇌 부위가 뇌 안쪽 깊숙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인간인 경우는 그 안쪽에 어떤 감정이라 이 감정을 나타내는 부위가 감정이라는 거는 이제 사회적 감정인데 그러니까 개인적 감정도 있고 사회적 감정인데 사회적 감정 사랑 같은 경우를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두 사람이 사랑을 할 때 애착 행위를 할 때 한쪽만 좋은 거 아니거든요. 그렇죠. 좋게 하기 위해서는 서로 간에 스킨십을 하면서 좋아야지 서로 이게 사랑이 되는 거지. 맞습니다. 한쪽만 하면 되는 게 아닌데 서로가 하게 돼서 서로가 예를 들어 스킨십을 한다 그러면은 같은 정도로 뇌에서 그 변연계에서 그 애착 호르몬이 나오게 되면은 두 사람이 같이 한다는 상황, 그 공명 상태가 되게 되면은 그 공명 상태 같이 그 서로가 통한다는 것 자체만 갖고도 다시 한번 이렇게 그 애착 호르몬이 더 한번 분출되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건 예를 들면 어떤 거냐면 그냥 일상적인 대화를 하는 것보다 얘기를 하는데 상대하고 말이 너무 잘 맞아요. 그럴 때 올 때는 아주 신나서 얘기하거든요. 그게 바로 공명 현상이 되는 겁니다. 공명이 일어나는. 그 공명이 안 될 때는 서로 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얘기를 하되. 이럴 때는 얘기는 하고 교류는 하지만 공명까지는 안 되는 거고요. 똑같이 서로가 몰두해서 여성들의 수다가 그래요. 여성들의 수다를 할 때는 여성들이 얘기할 때는 내용은 별거 없는데 너무나 거기 집중을 하는 거예요. 공명을 하는 거예요. 그게 남자들 입장에서 보면 되게 신기한데. 신기하죠. 여성들의 그 얘기 수다라는 거는 내용은 없는데 공명이 극대화돼 있어가지고 행복한 거예요. 그렇군요. 그게 이제 변연계 공명입니다. 그러니까 이 변연계 공명이라는 거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고 또 다른 얘기를 하면 내 뇌가 하고 통할 수 있는 외부 인간이 만든 모든 겁니다. 그러니까 이래서 그림을 보고서 내 마음이 흔들렸다 그러면 그게 공명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가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음악을 들으면 감정이 확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내 감정하고 맞는 음악을 들을 때 바로 그게 음악을 만든 사람하고 내 뇌가 공명 현상을 일으키는 겁니다. 공명을 일으키는구나. 그러니까 공명이라는 것은 인간이 만든 모든 것과 또는 인간하고 공명을 이룰 수 있는 포유동, 강아지도 공명이 될 수 있고 같이 놀 수 있고요. 그렇죠. 그런 나 이외의 타자와 같이 뇌가 같이 공명 현상을 일으킬 수 있는 것. 이걸 이제 변연계 공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이제 더 넓게 퍼지면은 우리가 이제 유행 현상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다 공명 현상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그 공명을 잘 찾아내거나 그럴 수 있는 기업이나 사람들이 히트 상품을 낼 확률도 높아지고 히트곡을 만들 확률도 높아지는 거라고 볼 수 있나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음악을 만드는 사람이 많은 대중한테 공명을 많이 일으킬 수 있는 공명 현상을 많은 수의 사람이 일으킬 수 있는 음악을 만들면은 그 사람이 인기 있는 가수가 되는 거예요. 작곡가가 되는 거예요. 영화를 만들어서 그 영화하고 공명을 일으킬 수 있는 사람이 국민들 숫자가 이런 70%라고 그러면 그 사람이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고 5%다 그러면 5%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능력이라는 것은 나 이외에 다른 사람, 너가 나하고 공명 일으킬 수 있는 거를 내가 얼마큼 제시할 수 있느냐가 나의 능력이라고 될 수 있어요. 그렇군요. 사실 우리가 이제 어떤 걸 보면 좋다, 감이 괜찮다, 뭐 이런 것들. 책도 마찬가지예요. 제 책을 보고서 얼마나 많은 사람, 10명이 보고서 어떤 뭐 공명을 5명이 이렇게 할지 10명이 낼지 모르지만 제가 만약에 많은 분한테 제가 쓴 책이 그 공감을 일으킨다, 공명을 일으킨다 그러면은 저는 굉장히 그 베스트셀러 작가가 될 것이고요.
별 몇 사람밖에 공명을 예. 이루지 못한다. 예. 뭐 저희 집 사람하고 예. 친구 1명만 좋아한다는 건 그거는 저는 뭐 별 그 공명을 일으키지 못하니까 훌륭한 아. 작가가 못 되고 이렇게 되겠죠. 아, 예. 저는 그 이사장님 책을 네. 읽고 네. 확실히 공명을 일으킨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 이제 사랑 이야기를 했으니까 이제 분노 이야기로 네네네. 넘어가겠습니다. 네네네. 사람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게 아마 사람 간의 어떤 관계를 유지할 때 네네네. 매번 같은 지점에서 충돌이 일어나는 네네네네. 그런 것들이 어렵다라고 아마 네네네. 느낄 것 같고요. 특히 네네. 부부 관계에서 그런 것 같은데 네네네. 왜 그렇게 네네. 그 관계에서 네. 같은 지점에서 계속 네. 어려움을 네. 느낄까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 모든 생물이 예. 생물의 뇌는 어떻게 하냐면 그 시점에서 생존에 제일 필요한 한 가지를 결정합니다. 아, 항상요. 항상 한 가지가. 예. 그러니까 뭐 애 교육이 됐든 어느 길로 가는 게 빠르냐가 됐든 그럼 그 시점에서 내 과거의 경험을 비추어 가지고 내 뇌는 한 가지를 딱 결정을 해요. 그럼 이 결정은 뭐냐면 굉장히 정확한 겁니다. 우리 이 뇌라는 컴퓨터보다 더 정확한 뇌가 과거서부터 모든 거를 갖고서 결정하는 거니까 제가 볼 때 어마어마하게 훌륭한 결정이라고 보여져요. 아, 그렇군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결정이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예. 예. 특히 이제 부부가 됐든 예. 친구가 됐든 어디 놀러 갈 땐 두 예. 사람이 다 이런 거예요. 저희 집 사람하고 저하고도 많이 싸우는 것 예. 중에 하나가 여기서 광문까지 가는데 어떤 길이 제일 빠를까? 아, 예. 이거 매번 싸우는 주제예요. 아, 예. 저는 제 경험에선 이 길이 빠른데 예. 저희 집 사람은 다른 길로 가는데 이때 서로가 물러서지 않아요. 아, 왜냐하면 각자의 뇌는 내가 굉장히 잘 판단을 했고 객관성도 다 갖고 있고 상대는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뭔가 약간 잘못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여기서 이게 각자 굉장히 훌륭한 뇌가 제일 훌륭한 선택을 했다고 생각해서 오는 충돌. 이게 제일 많은 충돌 중에 하나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서 이제 상대가 고집하게 되면 내가 볼 때는 상대는 결정이 많은데 이 확률에 잘못되기 때문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내가 베스트를 못할 때 나에 대한 분노가 나온다 그러는데 나에 대한 분노도 그걸 따르지 못한 나에 대한 분노도 나오고 못하게 하는 배우자에 대한 분노도 나오게 되니까 물러서지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옳다고 해서는데 이거는 사실 이걸 좀 넓게 보면요. 정당 간의 싸움, 노조와 그다음에 기업주와 충돌, 나이 많은 사람과 나이 적은 사람, 남과 여 모든 갈등이 다 여기에 있는 거예요.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이 볼 때는 개혁적인 게 옳고요. 보수층이 볼 때는 보수적인 게 옳거든요. 그러니까 인간 간의 모든 충돌은 다 여기서 오는데 내가 더 옳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이제 그것이 이제 이런 충돌의 원인이 되죠. 근데 예전에는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고 보는데 이제는 현대 점점 오면서 우리가 같이 이렇게 융화될 수 있는 시스템을 많이 만들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편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서로 죽기 살기로 싸우고 있는 것이 이것이 이제 현재 이런 현상이라고 볼 수 있죠. 아, 그렇군요. 그리고 책에 그 있는 그 제목 중에 좀 인상적이었던 게 미워하라 그래야 사랑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냥 미움이나 미워하는 거는 그냥 제 생각에는 어떤 공격적인 거, 공격하는 거를 의미하는 것 같은데 그게 어떻게 사랑하고 이렇게 이어질 수가 있을까요? 저는 이제 어떻게 보면 미움이나 분노에 대한 거 물론 분노하고 미움은 같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그게 같은 비슷한 유형이라고 본다 그러면 불만을 얘기하라 이런 얘기가 될 수 있고 화를 내라는 얘기도 될 수 있는데요.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해요. 사랑이 인간과 인간을 이제 애착의 관계로 해서 관계를 맺게끔 되는데 이 관계가 아주 정교하지 않거든요. 그럼 이 불공정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서 나는 우리 어머님한테 이 정도는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아내가 볼 때는 너무 많이 하는 거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각도가 다 달리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어떤 식으로든 간에 이런 불공정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데 이 불공정 때문에 만들어지는 게 분노예요. 불공정. 이게 이제 저는 미워하라는 겁니다. 그럼 미워해서 왜 미워하냐? 가만히 놔두게 되면은 나중에는 극단적으로 화가 나중에 나게 되면 큰 분노가 나오거나 아니면 단절해 버리거든요. 그러면 이 의견을 얘기를 해서 지금 나하고 관계에 대한 불공정에 대한 거를 정상적인 궤도로 만들어 놓자. 이게 이제 미워하라, 분노하라, 사랑한다 하면은 얘기하라 이제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군요. 그렇게 돼서 만약에 이 불공정에 대한 것, 예를 들어서 남편이 어머니하고 아내의 관계에서 아내의 억울함에 대한 걸 갖고서 얘기를 해가지고 아내의 억울함에 대한 것이 조정이 된다면은
그러면은 그 전에 비해서 사랑을 훨씬 더 잘할 수 있죠. 아. 훨씬 더 정교한 변형의 공론을 할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분노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인간과 인간 간에 있는 불공정을 교정하기 위해서 인간이 내재적으로 갖고 있는 것인데 네. 제가 아까 이제 그 얘기를 했을 거예요. 예. 사회 질서를 어지럽힐 때 인간은 분노가 그렇죠. 나온다고. 분노를 예. 예. 그러니까 분노라는 거가 우리가 나쁘게 생각하는데 분노가 질서를 교정하고 너와 나 관계에서의 불안정을 교정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이 원래 분노의 원래 목적인데 그렇군요. 예. 문제는 뭐냐면 인간이 이거를 이렇게 원래 목적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분노를 그냥 공격성에 표출을 한다는 거예요. 상대를 공격하고 아프게 하는 거로 하거든요. 내가 아픔을 당했으니까. 그렇죠. 이럴 때는 이 분노는 부작용만 있는 거고요. 지금 우리 사회에 다 너무나도 이게 많이 퍼져 있는데 그렇죠. 분노가 많이 퍼져 있고 분노의 있죠. 사회라고 하는데 그 분노라는 것은 상대가 내 마음을 전혀 안 알아주기 때문에 그래서 오는 거거든요. 상대와 관계에서 내가 불공정을 느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불공정의 원인을 찾아주는 것이 분노를 제대로 교정해주고 그게 결국은 다시 사랑으로 해서 공명이 이렇게 만들어지게끔 할 수 있다는 거죠. 아, 그렇군요. 굉장히 그 가슴에 많이 와닿는 분노를 그렇게 어떻게 보면 제대로 해석을 하시니까 그 분노에 대해서 제대로 알게 되는 그런 이야기였던 것 같고요. 그 분노를 다루는 것을 이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 분노에 대한 이야기, 그 다루는 이야기 중에 그 제대로 분노하라 그리고 세련되게 분노하라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게 어떤 식의 분노를 이야기를 하시는 건지. 그러니까 제가 이제 거기서 그 젊은 부부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 얘기 나오는데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은 그 이제 아기가 열이 나요. 열이 나는데 그 남편이 볼 때는 열이 나는 원인을 이제 그러니까 아기가 보채고 막 울어요. 그러니까 남편이 볼 때는 아기가 보채고 열이 날 때는 울 때는 열이 날 거라고 남편은 알고 있는데 부인은 그걸 잘 모르는 거예요. 아직은. 그래서 부인은 낮에 일하고 와가지고 힘들고 지쳐서 애가 그러니까 애가 막 제쳐니까 제쳐놨어요. 그걸 보니까 남편이 화가 나는 거예요. 화가 나가지고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이제 이래가지고 부인한테 너는 어떻게 엄마가 그랬냐고 그러냐고 해서 이제 싸움이 되거든요. 다음 날은 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애기를 같이 목욕을 시키는데 베란다에서 이제 수건을 갖고 와야 돼요. 그러니까 애 엄마가 남편 보고 수건 갖고 오라고 그러는데 남편이 수건을 갖고 오면서 베란다 문을 급하니까 열어놓고 갖고 왔어요. 그러니까 부인이 막 화를 내요. 왜냐하면 애 감기 걸리게 문 열었냐 이제 이렇게 화를 내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상황을 갖고 할 때 자 이때 화를 낼 수밖에 없는 건데 그럼 상대는 어떠냐? 첫 번째 경우에는 부인이 지금 너무 지친 거예요. 그렇죠. 너무 그 바깥 일도 하고 집에 와서 애 보고 이제 너무 지쳐가지고 그래서 아이가 너무 칭얼대니까 좀 절로 가 이제 이랬단 말이에요. 이랬어요. 그럼 이럴 때 그 제대로 분노하는 건 뭐냐면은 부인한테 우선 분노하기 전에 화가 나는 건 당연하거든요. 내한테 그랬으니까 물어봐야죠. 세련되게 분노하기 위해서는 분노의 기능이 공정성을 추구하는 거니까 실제로 아내가 애를 미워서 그렇게 하는 것인지 애한테 불공정하게 한 것인지 아닌지를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얘기를 들어가지고 만약에 그게 아니라 그러면은 아내의 상태를 알면서 얘기를 하는 것이 세련되게 분노하는 것이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렇군요. 그다음에 그 뭐 베란다 문을 열고 갖고 오는 게 난지 닫고 늦게 와가지고 애가 추위를 더 떨게 하는 게 난지 이건 사실 어느 게 옳은 게 없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만 옳은 것인지 아니면 세상에 옳다고 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 것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다 알고 하는 것이 그게 이제 세련되게 분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얘기하면 불공정을 제거하고 그 분노의 원래 목적이 되는 부분에 대한 거에 초점을 맞추라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군요. 그 책의 이야기 중에 내용 중에 나의 능력은 얼마나 많은 너를 가졌느냐가 그거를 이제 좌우한다라는 그 구절이 굉장히 인상적이었고 가슴에 와닿았는데요. 그 어떤 의미인가요? 정확히 그 의미가? 결국은 그 나하고 변형적 공명을 하는 사람의 수, 나하고 통할 수 있는 사람의 수, 이게 그 사람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는 건요, 결국 그 지금 특히 현대인의 내가 갖고 있는 지식 같은 경우가 사실 제가 이제 이 책을 썼으면은 여기서 제가
아주 저의 독특한 생각만이 얼마큼 있을까? 예. 사실은 별로 없을 거예요. 아, 예. 대부분 다는 뭐냐면 우리 선조로부터 내려왔던 예. 거, 요 근래 다른 의학자들이 하는 거, 예. 다른 논문들, 다른 책에 있는 짓이 예. 과거 선조서부터 있었던, 즉 얘기하면 즉 과거에 선조도 너라고 저는 집어넣었었는데 예. 나와 관련 예. 그런 모든 사람들의 것이 녹아서 들어왔거든요. 근데 이거를 제가 만약에 더 많은 사람들의 견해를 받아들일 수 있다 그러면은 예. 저는 굉장히 더 큰 파워를 갖고 있을 수 있는 거죠. 아, 그러니까 예. 제가 갖고 있는 예, 것도 예. 동시에 제가 갖고 있는 지식을 딴 사람들한테 공명을 일으킬 수 있는 사람의 수가 많다 그러면은 예. 그게 바로 제 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제가 바라볼 때 나의 능력은 예. 내가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예. 나를 알아봐 줄 사람이 얼마큼 있느냐. 아. 내가 다른 사람한테 내가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의 숫자가 얼마나 많이 있느냐가 예. 내 능력이지 아. 내가 무슨 지식을 많이 갖고 예. 있고 IQ를 많이 예. 갖고 있건 아무 소용이 없다는 아, 거예요. 그렇군요. 내가 얼마큼 예. 아는 수많은 너에게 예. 영향을 끼칠 수 있느냐, 예. 도움을 줄 수 있느냐, 예. 이게 바로 나라는 거죠. 아. 그리고 그 내가 유능하냐 아니냐는 바로 너의 숫자에 달려 있는 거고요. 아, 그렇군요. 네. 그 지금까지 이제 너와 나 그리고 사랑과 분노, 그다음에 이제 분노를 다루는 법에 대해서 네, 쭉 네, 네.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네. 그 이사장님께서 생각하시기에 너와 나는 그 완전한 통합을 이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끝으로 네. 이걸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나하고 너하고 완전한 통합을 이루게 되면 예. 제가 볼 때는 그때는 다시 그 절망적인 고독으로 간다고 아, 봐요. 그런가요? 예, 오히려. 예, 예. 예. 그러니까 나하고 너가 있는데 예. 너하고 나하고 똑같아지면 안 돼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또 그 이해가 될지 모르지만은 예. 많은 경우에 부인들이 남편 보고 우리 이메일 예. 어드레스 예. 주소를 공유합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예, 예. 저는 안 좋다고 봐요. 아, 내가 분명히 있어야 되는 것이지 예. 우리 부부니까 모든 걸 다 같이 하려야 되느냐. 예. 그렇게 되면은 서로가 같아지는 순간에 예. 그 다음에 너가 없어지게 되거든요. 아, 너가 교류할 수 없어지고. 없는 너가 없어지면 애착, 행위로부터의 오는 행복이 없어지게 돼요. 아, 그렇겠네요. 예, 진짜. 그러니까 항상 해야 될 거는 우리 둘이 있을 때 나하고 다른 너가 있는 것이 중요한 다른 것이지 너. 예. 나하고 똑같아진 너는 사실은 행복의 근원이 되지를 못해요. 예, 예. 나하고 똑같은 내가 있는 거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예. 우리는 아주 말이 통하는 사람, 나랑 똑같은 생각하는 사람 바라지만 예. 나하고 똑같은 사람이 있는 순간 제가 볼 땐 그거는 아무런 행복이 되질 않고 아, 그렇군요. 나하고 오히려. 다른 사람이 통할 예. 때가 행복이 되는 거거든요. 아, 그래서 나하고 다른 너, 예. 많이 다른 너, 예. 이런 너가 소중한 거고 음. 나하고 의견이 다른 사람이 소중한 거가 되는 예, 것이지 만약 갖게 되는 순간에 나만 있게 되는 나하고 너하고 합쳐져 가지고 나만 있게 되면은 바로 너가 탄생하기 이전에 예. 고독한 예. 그 혼자만에 있는 뱀이나 예. 파충류의 예. 세계로 다시 들어가는 거거든요. 아. 그래서 만약에 인간 사회가 너무 발달돼서 예. 컴퓨터가 발달되고 예. 해서 하나로 다 연결된다. 예. 그래서 내가 없어지는 순간은 인류의 행복은 없어지는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과도하게 너무 연결이 되면 네. 너라는 존재가 없어지면서 오히려 행복이 없어질 수도 예, 있다는 예. 그 이사장님 말씀이셨네요. 예. 아, 알겠습니다. 그 오늘 여러 가지로 네. 그 인간 관계에 대해서 소중한 말씀해 주셔가지고 예, 좋은 이야기를 예, 들었고요.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